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예,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야권 단일화 과연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좀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당 예. 공동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지역구 선거에서도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실 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원병에서 이번에 당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 중이고요. 예.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새누리당의 조직표가 많고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연대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봐서는 본인 스스로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연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분위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야권 연대를 하려면 사실은 지역별로 하자라고 하더라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정치가 뭐 거래냐 무슨 뭐 담합이냐 야합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후보로 본인이 뽑히고 그리고 선거에 나서기까지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자면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지역별로 하자 아니면 뭐 정당 수준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난망한 상황에서 대표조차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 지역에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지역별로 어떻게 일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수도권에서 아주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요? 굉장히 많죠. 충청도에도 많다고 그러던데? 예. 주로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건 충청권이거든요. 물론 수도권에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판세를 가늠하는 어떤 가늠자가 되는 곳은 충청권 하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되겠습니다. 예. 그쪽에서는 사실 박빙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근소하거나 혹은 오차범위 내에서 새누리당이 다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경향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의 경향이 앞으로도 새누리당이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경향성을 보여서 어쨌거나 야당으로서는 좀 계속 불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적극 투표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더더욱 그러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시간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새누리당이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반전의 기회가 있어야 되겠군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 연대라고 하는 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감동이나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노회찬 후보도 창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막 울산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노회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결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재환 후보라고요. 국민의당 후보와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어떤 언론의 집중을 받는다든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떤 바람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대체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밀리고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더욱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중앙에서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지역별로 알아서 하라는 건 지역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다 양보를 하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지역에서도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정호준 의원이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정호준 네, 그렇죠. 의원이 더
유리하잖아요, 여기서는. 어쨌거나 정호준 의원은 정대철 전 의원하고도 함께 봐야 하거든요. 조직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호남 지역의 호남 향후의 지역도 좋고요. 조직도 좋고요. 그래서 정호준 의원이 단일화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었고요. 예.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무소속 찍지 말자고 외치고 다니던데요. 최경환 전 총리는 완전히 이번 경북의 공천은 너무나 투명한 공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무소속을 예. 찍어주면은 야당을 찍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서요. 29일입니다. 그 비박계 무소속 출마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고요. 예. 최국영환 의원이 얘기한 것은 곧 청와대가 얘기한 거하고 같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스피커를 키우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표심이 특히 TK 대구 경북에서는 좌지우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제가 간단하게 그 지역별로 단일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대전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먼저 나서서 대덕구입니다. 대덕구 김창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지역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꼭 김창수 후보라는 분이 유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시발점으로 해서 충청 지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구 예. 정호준 의원의 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좀 이렇게 파급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대덕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단일화를 한다면은 사실 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던데 아무튼 그렇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예. 지금 공약들 도대체 다들 알리고 다니고 있고 공약집들 다 발간하고 그러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공약집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에는 본인들의 공약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계신 분들은 오늘 신문 일면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면에 드디어 이제 공약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새누리당은 어쨌거나 야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를 앞세운 것처럼, 예. 문제는 경제다. 예. 그리고 답은 투표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경제 실정을 가지고 심판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구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약도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약 좀 꼼꼼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공약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투표하면 자기 발등 찍게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하의영 기자였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성수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쟁점을 짚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사상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제 아파트 전세 살려면 평균 4억 원 넘게 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니,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모아서 전세를 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 KB국민은행 자료입니다. 이제 대출의 기본 자료죠. 이번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 244만 원입니다. 예. 지난 2014년에 3억 넘어섰으니까 2년 1개월 만에 1억 이상 올랐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한강 이남,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7천만 원이고요.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고, 강북 14개구는 3억 3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 예. 2년에 1억 뛰었다. 그러면 직장인 평균 연봉 한 푼도 안 쓰고 2년을 모아도 예. 전세값 상승을 다 메꾸지 못한다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 전세가 전망도 여전히 뭐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낙 뭐 전체 물량 자체가 없는 데다 찾는 수요는 많고요. 또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대출 받아서 보증금 빼주고 월세를 받는 반월세 반전세를 돌리는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이 급속하게 월세로 재편되는 양상이죠. 예. 이달 들어서 서울주택 전월세 거래가 이제 급격히 줄고 있는 거 맞는데 월세 비중은 역대 최대입니다. 예. 특히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전월세 주택은 절반가량, 전월세 주택의 절반가량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 부동산 광장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사대 이런 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을 보니까 예. 이번 달 총 3만 4천여 가구입니다. 예. 이 가운데 월세 거래량이 1만 6천여 가구, 아하. 전체 거래량의 47.2%입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 3월에 거래된 전체 전월세 물량 비중은 49.7%가 월세입니다. 예. 강남 3구의 경우 워낙 전세값이 비싸기도 하고요.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전세 인상분만큼 반전세, 반월세로 살겠다라는 임차인이 또 많아졌다라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렇죠. 제 주변, 제가 사실 강남 쪽에 살고 있긴 한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반월세로 내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뭐, 반월세로 들어왔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 주거비가 올라가면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내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자동차 보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관행들 좀 개선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매년 이제 이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고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지난해도 한 20대 개혁 과제를 해서 풀어봤고요. 올해도 똑같이 지난해에 이어서 국민 실생활하고 밀접한 금융개혁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거 보니까 첫 번째가 바로 자동차 보험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네. 사실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서비스 수준도 미흡하고요. 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은 정말 쥐꼬릅니다. 많지 않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이 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 등에게 어떤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걸 좀 점검해 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도 자동차 보험 다음으로 이제 불만이 많은데요. 이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제 손해일 보험료가 다 오른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해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도 손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굉장히 금융 전자이체 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공인인증서뿐만이 아니라 뭐 OTP 카드라고 해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써야 하고요. 예. 아니면 뭐 전화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예. 그리고 이 공인인증서는 봤더니 매년 1년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맞아요. 공인인증서 갱신할 때마다 또 프로그램에서 액티브 X라는 소프트웨어를 또 깔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OTP 카드는 이제 이 배터리 사용 기간이 5년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전되고 난 다음 또 다시 거래하는 금융사 가서 뭐 유료든 무료든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저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은행들 쫙 돌면서 다 등록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인인증서, 액티브 X 프로그램, OTP 카드 사용 뭐 한 2-3개 이상 안 쓰면은 이제 이체가 안 되니까요. 예. 이런 걸 좀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 카드사들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 해제를 거의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예. 현행 규정상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일 6개월 이전에 변경 즉시 내용을 이제 고객한테 공지하기만 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 마일리지 건도 이제 가장 분쟁이 많은 건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가 이제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연회비라든가 카드 대금 지급이라든가 민원 발생이 많은 이제 카드사 신용카드 분야에 대해서도 좀 이제 소비자들한테 불안전 판매는 없는지 또 어떤 개선 방법은 없는지를 좀 점검해 가기로 했습니다. 예. 뭐 지난달 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예금금리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죠?
그렇습니다. 가계가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4개월 만에 이제 내렸고요. 예금금리 역시 비슷합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가계의 이제 예금금리의 경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그리고 이제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이 은행권 전체 평균 대출 모두 0.07에서 0.02%포인트씩 떨어졌는데요. 예. 사실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권의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전문가들은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린 게 아니냐. 그리고 좀처럼 이런 돈들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은행이 쥐고 있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신금리는 크게 내리고 있고요. 대출금리는 0.02, 수신금리는 0.07. 이렇게 차이 나다 보니까 은행권이 예대 마진을 더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하락세 그게 유지가 됐다는 것인데 뭐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대출 상품도 나왔더라고요. 돈을 빌리면서 이자까지 받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간결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철 한국경제TV 기자였습니다. 7월 7석을 모티브로 애타는 분단의 아픔을 노래했던 문병란 시인. 직녀에게란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죠.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오늘날의 대중문화 요정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림은 내겐 사소한 일일 뿐인걸. 은하수 너머의 아득히 먼 곳에 하얀 우리의 기억을 건너는 나. 꿈속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 슬픔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고 있는 젊음이 기특하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기다림은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아까 유경근님과의 통화에서도 느꼈지만 잘 기다리고 단단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진실은 그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은 레드라이트가 요란히 소리를 내며 켜져 있는 시간이니까요. 레드벨벳의 7월 7일 들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냥 꿈에서 깬 것뿐이야. 또다시 까마득한 저 슬픈 별 하나.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